혹시 여러분은 평생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으며 해오던 습관이 사실은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충격과 배신감에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뼈와 근육, 혈관의 탄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잠자는 시간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 그리고 척추가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느냐가 건강 수명을 좌우합니다. 평생 매일 반복해온 잠자는 자세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졸중이나 허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서서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습관처럼 취해온 자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자세로 교정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몸이 아픈 곳이 없는데 아침마다 피곤하고 목이나 허리가 뻐근해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잘못된 잠자리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채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평생 익숙한 수면 자세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 경우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늘은 올바른 수면 자세의 중요성과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비싼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신다면 매일 밤의 수면이 건강을 회복하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영상이 끝난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의학 정보와 생활 속 건강 비결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수면 자세 5가지와 몸을 보호하는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고 숙면을 돕는 환경과 습관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잠자리가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자리에서 몸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변하면서 잠자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뼈, 혈관과 장기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한 자세로 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자세가 통증과 피로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와 디스크의 변화가 큽니다.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줄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압박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아침마다 허리나 목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근육 역시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잠자는 동안 몸을 받쳐줄 근육이 버티지 못해 통증이 생기거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호흡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도 주변의 근육과 연부 조직이 약해져 숨길이 쉽게 좁아집니다. 그로 인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같은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뇌와 심장에 가는 산소를 줄여
피로를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고혈압과 부정맥 위험이 몇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 자세와 호흡 상태는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게 됩니다. 밤새 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피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리나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압박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60세 이후부터는 수면 자세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허리나 어깨가 뻣뻣하고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 푹 자고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한 숙면 부족이 아니라 몸이 밤새 회복되기는커녕 더 지치고 손상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는 뼈와 근육, 신경과 혈관을 오히려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손상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수면 자세와 잠자리 환경은 하루하루 몸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면 잠자는 방식부터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수면 자세를 짚어보고 왜 그것이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세 하나가 수명을 단축할 수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는 자세를 그저 편안함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과 뇌, 허리와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통증과 피로가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수면 자세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을 주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이 5가지 자세를 이해하고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엎드려 자기입니다. 이 자세는 젊었을 때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목과 척추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므로 목뼈가 한쪽으로 비틀린 채로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근육도 약해져서 이런 자세가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엎드리면 가슴이 눌려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엎드려 자던 분이 수면 무호흡 증상을 겪으며 새벽마다 깨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심장과 호흡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똑바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이 약해지고 혀와 목 뒤쪽 조직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위험이 증가하며 밤새 뇌와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는 똑바로 누워 자는 어르신들에게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흔히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젊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 부담이 커지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와 위 근육이 약해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왼쪽으로 오래 누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 때문에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따가워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입니다.
높은 베개는 편안함을 줄 것 같지만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망가뜨리고 디스크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목 뒤로 가는 혈관까지 눌리면 뇌혈류가 줄어 아침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높은 베개를 사용한 분들이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흔합니다. 베개 높이는 목과 척추를 곧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다섯째, 다리를 쭉 뻗고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이 자세는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곧게 펴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져 디스크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 디스크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다리를 곧게 뻗으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자세로 인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자세는 모두 밤마다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세들을 피하고 몸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몸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장기와 혈관을 보호하는 바른 수면 자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혈관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밤새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연구하며 한 가지 황금 수면 자세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척추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 경험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 자세는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방법입니다. 목은 낮고 편안한 베개로 받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이유는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져 압박을 받게 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으로 위치해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 자세는 심장이 편안하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위산 역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는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새벽마다 속쓰림으로 잠에서 깨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것은 허리뼈를 보호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져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지만 무릎을 약간 굽히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허리 통증과 신경 압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이 눌리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줄이려면 베개의 높이와 형태가 중요합니다. 목뼈가 꺾이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받쳐주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밤새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아침에 어지럼증이나 두통 없이 깔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오래 사용하던 분들은 낮은 베개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한 수면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안해지며 뇌혈류가 원활해져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허리와 목에 부담이 줄어 척추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자세를 꾸준히 실천하며 통증이 완화되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 놓은 뒤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웁니다. 목에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어깨와 머리가 편안하게 받쳐지도록 조절합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 과도하게 눌리지 않도록 침대 매트리스도 너무 딱딱하거나 푹 꺼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잠들면 밤새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척추와 근육이 편안하게 회복됩니다. 이 자세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엎드려 자거나 똑바로 자던 습관을 가진 분들은 적응하는데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숙면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매일 밤 이 자세로 자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허리 통증, 소화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 하나가 몸을 살리는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자세를 배웠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잠자리 환경과 생활 습관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꾸며야 합니다. 우선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는데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긴장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난방을 지나치게 높게 하는 습관은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활용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목과 코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호흡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침대와 매트리스는 너무 푹 꺼지거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몸의 압박이 최소화되도록 선택하세요. 베개는 머리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목의 곡선을 지탱해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높이를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낮은 베개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사용하면 목과 어깨가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외에도 조명은 은은하게 유지하고 소음이 많은 환경이라면 차음 커튼이나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도록 침실을 작은 치료실처럼 관리해 보세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몸은 쉽게 잠들지만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 아침에 더 피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늦은 밤의 과음이나 과식은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로 몸을 안정시키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늘려주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져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푸른빛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해 잠드는 시간을 늦춥니다. 잠자리에서는 전자기기 대신 독서나 명상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매일 밤 몇 시간을 보내면 뼈와 근육,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되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위험한 자세를 피하고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황금 자세를 실천하면 심장과 뇌를 보호하고 허리와 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침실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매일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몸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바꿀 습관이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잠자리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의학 지식과 생활 속 건강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깊고 편안한 잠을 통해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